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르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고요. 최근에 그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됐고요. 그 한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노후 준비하고 그다음에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또 은행 예금에 집어넣고 그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에 금융 전도사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이제 미디어가 나한테 별명을 붙인 거고요. 놀랍게도 한국은 여러 면에서 다 선진국인데 금융에서만은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부자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부자가 안 되고 있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시급하다. 우리 특히 일본이 아주 전형적인 나라거든요.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한국이 답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삼성도 갖고 있고 뭐 LG도 갖고 있고 카카오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네이버도 갖고. 한국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1년에 내가 4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65만 원을 돌려줘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65만 원은 내가 정부로부터 받으니까 그럼 무조건 해야 되겠잖아요. 하루에 만 원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씩만 투자해도 내가 이제 노후 준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더 나가서는 만 원을 어떻게 구하느냐. 매일 커피 사 먹지 않느냐.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노후 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죠. 하루에 만 원씩 투자하자. 그러면 그 앞으로 한국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이 배웁니다. 네. 그러면 그렇군요. 그럼 줄곧 장기 투자. 그거는 이제 앞뒤 그 배경을 다 자르고 얘기하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문제는 일본에도 똑같은 그런 미스테이크를 했는데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만약에 집이 내 전체 재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전 자산의 80%가 집이다 그러면 심각하죠. 집은 일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집이 필요하고 집도 가꾸고 싶고 사람의 욕망이 내가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래서 갖는 건 좋은데 내 재산의 전부가 집이다. 그거 상당히 위험하죠. 일본처럼 집값이 하락이 왔을 때 내 재산은 빨리 줄어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다 그러면 집을 사는 게 무조건 먼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전에 먼저 재산을 불리는데 재산을 불리는 거에 가장 빠른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직접 판매를 하고 있죠. 앱을 다운받아서 오히려 더 그렇죠.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내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업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해고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기업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돈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주식을 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나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자꾸 사람들은 가격에만 생각을 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올라가면 어떡할까. 그게 아니라 기업을 소유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격을 맞춰서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주식을 한 주를 사는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기업은 날 자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은 언제든지 살아남아요. 나를 해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기업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음에 또 1,800만 원 채울 수 있어요? 그 내년에. 내년에. 그리고 대부분 장기 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을 소유하는 거니까 이 회사가 잘 될 건지 장기적으로 안 좋을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경영진이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죠.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툴렀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부분 돈을 넣고 저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디는 안 된다 된다 그런 거는 굉장히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될 거다 단정적인 짓는 거는 왜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갑자기 다 알았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알 수가 없어요. 90년대 초에 일본이 답이라고 그랬다고요. 일본에 투자해서 망했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국이 저는 굉장히 투자할 만하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갖지 못한 장점이 있죠. 한국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만 보게 되면 한국 주식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무지하게 디스카운트로 돼 있죠. 이 물건을 갔는데 다 싫대요. 그럼 제일 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싸게 사죠. 근데 한국 주식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근데 한국이 나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좋은 기업을 골라서 결국 뭐 일본이든 미국 혹시 아니에요. 그 회사는 좀 그렇고 예 저는 펀드를 하라고 그래요. 펀드 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 펀드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저축 펀드 1년에 4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런 종목 우리 펀드에서 사더라.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지면 조금씩 더 할 수는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건 펀드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부자가 안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대답이 그 도덕성이 높았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리고 일찍서부터 투자하는 거를 배웠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미리 포기를 하는 사람들. 나는 부자가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항상 내가 부자가 안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학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죠.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베이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부자들한테, 아주 억만장자들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냐. 근데 평균 냈더니 한 2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죠. 비싼 차를 산다든가, 비싼 시계를 산다든가 그런 걸 안 했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거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다 그러면 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주니어 투자 클럽 참여하고 싶다. 예. 그 어린 자녀들은. 그다음 주부도 마찬가지로 나 주부 투자 클럽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 돼요. 웹사이트에 있어요. 비용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다 그냥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줌을 통해서 저희가 강의를 해요. 영상 강의. 네,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우리 직원도 참여하고 또 주니어 투자 클럽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도네이션을 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실패도 해보고 또 성공도 해보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원래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예.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영상을 해보니까 예. 이것도 계속 해야 되겠다. 좀 더 자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부 투자 클럽 이제 곧 이제 줌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부 투자 클럽은 이제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주부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투자의 중요성을 알고 그다음에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사교육 같은 거 안 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교육 끄는 돈으로 이 투자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부자가 되는 길이 훨씬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워런 버핏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찰스 스왑이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스왑이라는. 옛날에 증권회사 하면 좀 메릴 린치 뭐 그런 큰 이름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큰 기업들이 이 고객의 이익과는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갖고 자기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그 기회를 만들었고 주식 투자라는 건 그렇게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갖고 지금은 엄청난 회사가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자서전,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가이드 투 파이낸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독립하는 거 그런 거를 쓴 책에 있어서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철학을 유지하는 게 우리 고객의 이익을 뭐라 그럴까요? 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가르친 거죠.